네. 이게 제가 옛날에 그 몰이나 이런데 제일 잘 되는 이제 브랜드가 브랜드로선 다양한 뭐 몰마다 다 다르겠지만 카테고리로 보면 스시 쪽이 좀 선호도가 높고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이쪽 업을 오래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경험이나 혹은 LEA를 그러니까 뭐 프로퍼티가 많이 있지는 않으셨더라도 네. 어떤 경험적으로 네. 어떤 업종에 들어오면 제일 좀 매출이 좀 높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상업시설에서요. 예, 지금 예. 음,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예. 네. 일단 가장 그 평균적인 성공률이 높은 부분들은 이런 상업시설에서는 아무래도 좀 양식 베이스인 것 같아요. 양식 베이스. 예. 예. 그래도 좀 단가가. 단가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고 또 어떤 가족분들 혹은 특별한 시간에서 이런 것들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식 베이스가 가장 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공률은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100% 성공은 아니지만 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페인식 레스토랑, 또 하와이안 레스토랑이 나름대로 좀 높은 어떤 그런 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모든 브랜드를 다 이렇게 테넌트를 맞춘 이제 담당자로서 네. 뭐 누구 하나 뭐 밉지 않겠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엘리웨이 혹은 지금 뭐 경험하셨던 브랜드 중에 내가 지금 이 네오밸류를 때려치고 나가서 이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딱 한 브랜드만 갖고 나갈 수 있다 하면은 혹시 어느 브랜드를 혹시 추천해주고 싶고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예.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예. 질문인데 잘 얘기를 해야 되나? 네네. 예. 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외식업을 뭐 F&B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20년 가까이 업을 네. 해와서 일단 외식업으로서 이제 뭔가 좀 가지고 나오려면 제가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네. 개인적으로 해산물 막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고기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일단 예. 음, 저희 회사 내에서 뭐 한 가지 가져 나온다라고 하면 한식 카테고리 중에 음, 아, 이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아니고 두 막 가지. 빵 터질까봐 그런 거 아니세요 혹시? 아니 좀 네. 제가 거짓말했다고 할까봐.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청국장하고 부대찌개 두 가지 네. 브랜드들을 네. 되게 이제 청국장 와인도 되게 좋으시고 되게 평범하면서도 한국 사람 좋아하면서도 또 네. 저도 좋아하고 네. 예, 제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고 아니 이름이 싶네요. 뭐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오픈해도 방문한 됩니까? 네. 네. 예, 오픈해도 되죠. 네네. 네. 청국장은 동튼 농가라는 예. 브랜드고요. 네. 부대찌개는 스티우 부대찌개라고 예. 그 두 가지 브랜드. 유명한 그 디벨로퍼의 MD 상품 기획 담당하시는 분이 추천한 두 개의 브랜드. 지금 당장 줄 서세요. 네, 잘 되시면은 요 방송 때문에 잘 된 걸로. 네, 예, 그렇군요. 네, 혹시 네. 혹시 지금 뭐 되게 다양하겠지만 브랜드도 다양했지만 최근에 어떤 소비자들이 찾는 그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어떤 특성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좀 이색적인 분위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스페니쉬 레스토랑이 네. 그분도 그 오너분 중에 이제 공동 투자하셨는데 오너분 중에 네. 진짜 스페인 분이세요. 네. 예. 외국 분이시고 예, 그 스페니쉬 레스토랑이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만족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는데 예,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너무 독특하고 맛도 좋았고 예. 그런데 그런 이제 평소에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맛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겠죠. 네. 그리고 저는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서 밸류가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들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고 가기 네네.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네네. 생각이 하고 실제로 뭐 백화점이나 몰에 어떤 집객이 되게 많이 어려웠었다 이런 네네. 얘기들 듣는데
타격 없으신가요? 저희 실제로 엄청난 타격이 있었죠.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일단 아웃도어 쇼핑몰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실내형 진짜 안에 다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시설보다는 좀 그 고객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찾아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도 물론 방역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진자분 다녀가시기도 했는데 그런 즉각적인 대응도 저희 시설 파트에서 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고, 예, 그래서 좀 다른 경쟁 시설보다는 더 하락 어떤 영향도 굉장히 낮았고 회복도 굉장히 빨랐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거의 1단계 풀리고 나서는 거의 뭐 성수기 수준의 매출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네.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프롭테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일단 프롭테크라는 용어, 이걸 보시는 분들은 푸드테크라는 용어까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비슷한 관점에서 부동산과 테크를 결합한 부동산 프로퍼티라고 하죠. 프롭테크라는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정의하시는 프롭테크에 대한 의미를 혹시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소개. 제가 제가 얘기했나요 혹시? 아니 이거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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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제가 했던 말 그대로라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어. 예. 그러면 저는 되게 꼰대 산업들이 있다. 이게 나쁘게 뭐 이건 좀 세게 말한 거고 네. 전통 산업들이 있다. 잘 바뀌지 않는. 음. 부동산도 그런 산업이었고 외식업은 원래 그런 산업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코로나가 아마 촉발이 됐고요. 최근에 정말 푸드테크라는 개념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프롭테크, 그러니까 부동산도 제가 알기로는 네네. 큰 돈을 만지시는 분들의 네네네. 또 돈과 관련된 분들이 좀 보수적이고 잘 안 움직이고 그렇죠. 본인들의 언어와 헤게모니가 강력하신 분들인 건데 네네. 이 산업도 되게 꼰대 산업인데 조동 산업인데 네. 혁신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부동산도 사실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보를 베이스로 사실 그 빅데이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부동산에 대한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프로테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P2P 그런 식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분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그 모델하우스도 온라인 모델하우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건축물을 분양하는 방법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돌발 질문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이 다행입니다. 질문지는 사실 한마디도 안 하는 준영님이 만드는, 쭈님이 만드는 질문지인데 네. 평소에는 한 6대4 정도로 돌발 질문이 6위로 더 많은데 오늘은 네. 여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다행이네요. 네. 여기 좀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질문하셨나요, 쭈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건 뭐죠? 접근하시는 방식에 대한 견해, 프롭테크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 이거 어렵다. 저는 이제 프로테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제가 했죠. 제가. 네. 그런 기술적으로 해서 혁신적인 있는 분야도 당연히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오밸류 가는 것처럼 네네. 일종의 시행사, 네. 부동산 쪽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속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게 적더라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음. 그런 약간 공간 기획팀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네네. 조금 다르지만 여러 방향이 있다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제 아비뉴 브랑 같은 브랑이죠. 경우도 네. 그렇고 엘리밸리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 코워킹 공간도 그런 건데 네네. 이제 사업을 기획했던 분야나 아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교도 하셨을 거고 네네. 기획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런 쪽에 이제 접근 방법이나 네. 그리고 사업의 또 에피소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네오밸류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가 듣고 제가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3자로서 들으면서 네네. 제 관점에 해석을 소화해 해보면. 보니까 네네. 쉽게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아까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행사들이 보통 뚝딱 짓고 통으로 매각하든 쪼개서 매각하든 네. 돈 벌고 가면 되는데 엑시트하고 털어버려야 되는 건데 네네네. 왜
왜 네오밸류는 그거를 네. 운영하고 좋은 네네. 테넌트들을 맞추고 네네. 왜 그런 걸 하는 거냐? 그쵸. 너무 그쵸. 힘든 길을 걷고 왜 있죠. 힘든- 왜 가치나 혁신을 왜 돈 더 벌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는 거냐? 네. 이거 진짜 이거 오래 갈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냐? 이렇게 이런 방식의 시행을 하면 네네네. 네. 아 저희 사장님도 이제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저희 교육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장님이 직접 뭐 강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게 쉬운 방법인 거 다 아는데 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 결국은 이제 또 오히려 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분양하고 하고 단기적인 그 돈을 벌면 사실 끝나는 건데 그게 과연 영속적일 수 있느냐? 네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지금 사장님도 이제 사례로 드신 게 본인들이 초기에 시행을 하시고 분양해서 끝낸 건물들을 그 자기 자녀분들과 같이 가셨는데 떳떳하지 못하셨대요. 이게 뭐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던 것 같죠. 예, 이게 과연 이제 영속적으로 내가 본업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셨고, 그래서 진짜 그 저희 본업을 통해서 이런 시행을 통해서 그냥 그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네오밸류가 새로운 가치라는 네. 뜻이에요. 예. 그런 이제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컨셉을 가지고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고객들한테 이용하신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런 취지로 또 이런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끽하셔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 진짜 힘들고 또 수익을 내기도 많이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진행하고 계신 목소리 겁니다. 때문에 그런지 더 바르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 이거 왜 여쭤봤냐고 하면 저희가 지금 시행사 입장, 건설사 입장 네.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외식업도 해서 공간 기획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F&B 외식업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다 보면 임대 건물을 쓰다가 네. 자산화 시켜서 자기들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많이 시키는 건데 네네네. 그런 분들이 뭐 층을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몇 개 층 쓰고 또 밑에는 뭐 임차 공간을 기획까지는 아니 막 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신 분들이 조금 네. 생각을 넓혀서 방향을 간다고 하면 네네. 반대쪽에서 외식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도 건물을 보유하고 이쪽으로도 네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네네네. 외식업의 많은 분야가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기는 쉬운데 외식업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이 덜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쪽에서 조금 가치나 견해나 방향성에 대해서 네. 조금 이것도 좀 더 쉽게 제가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거죠. 부동산을 가진 이제 여기서는 디벨로퍼라고 하고 이제 자산가들이라고 하죠. 네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이 부동산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는 컨텐츠, 테넌트, 임차인 이런 사람 이 두의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둘이 잘 되는 거는 사실 책에서 둘 다 잘 돼야 되는 게 책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둘의 가치가 되게 상중할 수 있는 네네네. 지점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건물주는 임대 수익 많이 올려야 되고 네네네. 우리는 임대 수익 적어야 되고 네네. 우리는 임차 비용 적게 내야 되고 네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충돌되는 이 가치를 어떻게 네네.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라고 네네.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굳이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갈까요? 이 장사 잘하고 임차료 적게 내고 장사 잘 되면 굳이 건물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네. 근데 건물을 산다는 거 네네. 어렵게 얘기하면 자산화를 했다는 건데 네네. 그 이유는 당연히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네네. 거고 그 말은즉슨 기존의 자산가들, 시행사들이나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여기서 수익이 크기 때문에 네. 뭐 리스크도 크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꿈꾼다는 거죠. 이런 데의 견해. 네. 예, 외식업에 어떻게 보면 테너트 쪽에 사이드에도 있었으니까 네네네. 여기 와 보셔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유 큰 돈 만지는 이분들의 네. 생리와 우리 장사를 해야 되는 이 테넌트들의 네네. 생리와의 상출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무슨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네네. 견해를 뭐 네네네. 밝히는 거니까 전 이제 뭐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 왜냐면 사실 뭐 지금은 물론 많이 이제 임대 조건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으로 좀 제가 한참 현장에 있었을 때만 복귀하더라도
좀 주요한 그런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전체 매출의 뭐 20% 30%까지도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식자재 원가만큼 가장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내 영역이 아니라고 너무 치부했었던 건 아닌가. 사실 그게 네. 좀 지금 뒤늦게 뒤늦게 생각했었고 물론 본업에 집중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네. 어떤 그 비용 관리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사실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좀 부동산은 어떤 자본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이 계속 커지고 그런 속도가 이제 외식업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부가가치의 그런 어떤 상승 속도가 워낙에 좀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뭐 다시 당연히 꿈꿀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초반부터 뭐 그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외식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 내지는 또 최소한 어떤 지분 정도 어떤 그런 그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안전장치로서 부동산은 좀 직접적으로 좀 핸들링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도 부동산이라는 자산 가치와 매장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운영 가치. 그러니까 운영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브랜드에 충실할 수 있고 운영에 네. 충실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모두가 다 스타벅스를 꿈꾸면 굳이 자산화를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사실 외식업 하는 사람들의 네. 어렵지만 숙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오밸류가 되는 것보다 스타벅스를 꿈꾸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좀 해보는 게 좀 있고요. 아, 맞습니다. 첨언 드리면 네네. 이런 시행사라는 그런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로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이름도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 그리고 시크릿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키 테넌트라고 하죠. 앵커 네네. 테넌트, 네네. 빅 테넌트 네네. 이런 스타벅스, 테라로사 이런 애들 네네네. 그런 사람들과 우리 개미들, 개미 네. 브랜드 그냥 여기 우리가 들어갈게요 하는 분들 네네. 이 사람들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100을 받는다. 네네.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는 건가요? 뭐 이런 거 뭐 쉽게 이게 비밀인가요 이거? 이게 비율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네. 정말로 천차만별이고 그렇다고 뭐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네. 정말로 이제 그 소액 자본을 가지고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제 스타벅스 솔직히 딱 들어가면 스타벅스 건물이야라고 그 타이틀이 달리면 건물의 가치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돈 안 벌어도 돼. 스타벅스 있으면 돼. 나 2층 3층 그거 나중에 건물 나중에 10억짜리 10억 들었는데 20억 받고 팔면 되거든. 정말 그래서 진짜 낮은 경우도 있고. 예. 깡패네요 깡패. 정말로 슈퍼을 네, 슈퍼. 누구나 꿈꿔야 되는 슈퍼을.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관념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네. 있습니다. 또 네오밸류가 회자된 게 뭐 외식업 하는 분들은 다 아는 그 밀도라는 네. 브랜드 때문에 또 유명해졌는데요. 네. 이 밀도는 왜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밀도는 왜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것도 왜 이제- 하게 된 배경? 예. 네네네. 이 정확하게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행사하고 다른 요것도 같은 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테넌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밀도라는 브랜드를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제- 최초인가요? 거의 다른 데는 이렇게 운영한 그러기에는 국내 최초라고 하기는 전문가가 아닌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브랜드를 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밀도를 이제 한 개 매장이 있으실 때 네. 브랜드 M&A를 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브랜드의 그 본질에 집중하는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정체성을 진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셨고, 예, 그래서 그 테넌트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매장 임대를 하고 분양 주고 하는데 진짜 그 테넌트들의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이 임대료 몇 퍼센트 뭐 10% 15%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수를 하셨다고 하고. 근데 왜 그 하필이면 빵이냐 이거죠. 물론 네. 예,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빵인 이유는 예. 사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은 네. 베이커리 분야가 어떤 외식업
집과 뭐 이제 카페나 뭐 그런 다른 프랜차이즈의 중간점이기도 하고 예, 레스토랑처럼 좀 더 복잡하지 않기도 네. 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네. 스토리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대표님의 의중을 상상해 본다고 하면 두 번째 브랜드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 브랜드요. 네. 사실은 저희 LUA 광교를 하면서 네. 그 밀도 그 사업부에서 네네.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삐삐네라는 네. 그 꽈배기 브랜드도 만들었고요. 네. 삐삐 머리 같다고 해서 꽈배기. 그리고 뭐 그 네. 빙수 브랜드도 하나 아, 런칭을 했었고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시도들은 또 하고 계십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시네요. 이제.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시간이 계속 되고 있어서 요새 트렌드를 좀 이제 아마 생소한 트렌드들일 수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요새는 공유라는 키워드가 많이 붙어서 네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핫했던 그 공유 오피스, 네. 뭐 유명한 외국 회사는 이제 철수를 했지만 네. 공유 안 오피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공유 오피스, 그러면 쉐어하우스 공유 주택, 그다음에 요새 정말 핫한 공유 주방. 네네. 저희가 공유 주방으로 재미를 좀 봤고요. 첫 번째 컨텐츠로 이 공유 이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건 이건 뭐 철저하게 이제 개인적인 상연의 의견이잖아요. 네네. 그 공유라는 이런 그 비즈니스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결핍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기는 해요. 좀 그런데 지금 저희 어떤 뭐 그 사회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좀 더 어떤 그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그 접근을 좀 쉽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전통적으로 새로 창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선호들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젊은 층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확산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부동산 전주 입장에서는 네네. 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수익성이나 이는 좀 어떤가요? 이거는 다 굉장히 다른가요? 빨리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이게 통으로 팔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통으로 줄 때. 그렇죠. 짜잘하게 이게 쪼개지 않고 네네. 통으로 할 수 공유 있으니까. 오피스 뭐 그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네네. 사실 들어오면 저희 힘든 일을 좀 대신해주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 될 수도 있죠. 네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근데 네. 또 이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 들어오면 뭐 건물 가치 네. 높아진다는 것처럼 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네. 건물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플러스적인 네. 요소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이런 어떤 디벨로퍼 개발사 네. 시행사가 이렇게 브랜드를 기획하고 직접 또 운영까지 하잖아요. 보통은 네. 제가 알기로는 운영도 따로 맡기는 경우도 네네네. 많은데 뭐 PM이나 AM 뭐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라고 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사가 기획에도 참여하고 팔지도 않고 임대도 맡기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운영까지 하는 것들 이게 네오밸류의 이런 방향성이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류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지금도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좀 진행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많이 나가고 있네. 아니 쉽지 않다는 그렇다기보다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많이 네. 나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또 현장의 직원들이 네,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주류가 되기는 쉽진 않은데 일단 저희 회사는 네. 꾸준히 이 방향을 유지를 하고 고수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더 네.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주워 들은 게 있어요.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최근 트렌드 때문에 아마 주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지금 부동산 상업시설 특히 뭐 주상복합의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공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임대 이런 게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기획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할 수가 없고 팔았기 때문에 책임 그렇죠. 여부들이 네. 이제 다 다른 맞아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임대가 안 돼서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돼서 너무 어렵대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개발사가 파는 것을 염두에서 이렇게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고려해서 책임을 지면서 운영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네네. 지속 가능한 모델을 네네네.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시대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 시대에는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오밸류의 성장이 앞으로 더 기대되고요. 오늘 이렇게 퇴근하신 복장처럼 출근을 하셔가지고 네. 끝나고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네, 좀 사실 뭐 이런 촬영 자체가 처음이라서 좀 네.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또 네. 편하게 말씀 네네. 주셔가지고 저도 뭐 부담 없이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식업을 하시는 좋은 분들 저희 리포트 달라고 댓글 말고요. 여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엘리에 어떻게 들어가는? 가끔씩 있습니다. 나오죠. 엘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거기다 좀 댓글 좀 달아요. 리포트 알아요. 저도 필요 없는 거. 근데 뭐 필요한 엘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댓글 달면 제가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팀장님 좀 연결시켜주세요. 막 이런 것도. 네. 지금까지 유익하고 좋은 말씀해주신 네오밸류의 박진수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